여러분들은 못 팔았던 거예요. 왜냐?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왜 이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요. 다 공개해드리면 좋죠 뭐. 스마트 스토어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 노출을 하는 문제라든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광고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 아니었나? 그런데 컨설팅에서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이 스몰 마케팅 랩을 쓰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에 조회수가 6천이 넘는데, 즉 스몰 마케팅 랩을 알고 골드 키워드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서 상품 소싱을 묻는다는 거는 이걸 제대로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뭐 마케팅에 대한 질문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품 소싱이 자기가 이제 브랜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입을 하더라도 계속 다양한 것들을 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향후 뜰 제품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걸 팔면 전략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의아했던 게, 이거를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없는 거구나 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또 지금 여기 새벽 2시죠 월요일 새벽 2시를 맞이하면서 또 이걸 좀 풀어드려야겠다 해서 컨텐츠를 찍게 됐고요. 구글 네이버에 스몰 마케팅 랩을 검색을 하면 벌써 이제 이 스몰 마케팅에다가 광고를 붙여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광고죠. 광고. 저희는 광고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요거 스몰 마케팅 랩 요거 들어가면은, 저는 회원이 가입이 돼 있으니까 로그아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요거 가입하면 가장 먼저 할 일 이거 반드시 필독하시고, 야, 회원 가입이 벌써 4,000명인데 1,800명밖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골드 키워드에 있습니다. 골드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급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거기서도 2차 분류 안에서 또 뭔가 나뉘어질 거예요. 그냥 뭐 남성 우두 뭐 대충 니트 스웨터라고 해서 해볼 건데, 그 전에 요놈들이 고로 치면 그 키워드에 맞게끔 요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쇼핑 500이 있죠. 쇼핑 500이라는 것은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쇼핑 인사이트에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어 순위가 있어. 검색어 순위가 500위까지 나오죠. 매일매일 체킹되는 이 500위에서 어제는 없었던 게 오늘 136위가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쇼핑 키워드 500개의 순위를 매일매일 데일리 체킹을 하는데, 어제 없었던 순위가 오늘 갑자기 136위로 꽁충 튀어 올라온 거예요. 뒤에 169라고 되어 있는 건 169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어제 없었던 게 500이 바뀌었던 게. 이 얘기는 쇼핑에서 500이 밖에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던, 검색하지 않던 그 제품, 그 키워드가 어느 날 갑자기 136위로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찾기 시작하나?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소싱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감에 의존하잖아요. 특히 내가 그 업종을 2년 이상 운영을 해서 어떤 시즌에 대한 개념을 다 잡고 있어. 그러면 뭐 이 시즌은 이게 뜰 거고 이 시즌은 이게 뜰 거야, 이런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분조가 돼서 단점이 되기도 해요.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 트렌드도 바뀌고 어떤 세상의 이슈,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유행하는 것도 다 바뀌는 건데, 그런 유행을 우리가 일일이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명확하게 체킹할 수 있다면 좋죠. 그 전에 진짜 잘 나가는 기본 프리미엄급 이상의 스토어 판매자들은 이 내용들을, 저희들도 그랬고, 여기서 이런 거 다 수기로 다 체크를 하고요. 검색어 흐름을 다 본 다음에 요것도 체크를 하고요. 요 순위를 계속 체크하다가 없었던 키워드가 언제 튀어나오는지 보고, 없었던 키워드가 튀어나온 시점이 이때부터 이 키워드와 비슷한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소싱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가 생겼어? 노가다 안 해도 돼요. 프리미엄 사업자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키워드 노가다를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해도 된다고. 근데도 이걸 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답답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골드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키워드는 앞에서 이미 다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쇼핑 500위에 벗어나 있던 게 갑자기 순위 랭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체크를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207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없던 거예요. 적다운 것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시작했어요? 10월 19일, 20일 요 사이에 502 밖에 있던 게 409위로 튀어나왔고, 그 다음날 147위로 튀어나왔네.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의류에 한정돼 있고 덕다운 코트라는 거니까 좀 따뜻할 거예요. 겨울용이겠지. 그래서 아마 이때쯤부터 뜰 거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뜬 상태에서, 이렇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소식을 해서 업로드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많겠죠. 이미 견고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판매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뚫을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때 없단 얘기죠. 이때도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는 나왔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새로 튀어나왔다라는 것과 새로 튀어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뒤에 다시 튀어나오는데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몰아서 나온다라는 거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비어있는 시점은 뭘까? 쇼핑 500이 밖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경쟁이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이때 치고 들어온 거는 누군가가 샀겠지. 누가 샀을까? 이미 그 전에 업로드했거나 혹은 작년에 업로드했던 그 업체에서 팔았겠죠. 여러분들은 못 팔았던 거예요. 왜냐?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왜 준비 안 돼 있냐? 몰랐으니까. 근데 이젠 알았다. 이런 타이밍이 존재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을 알면 이게 굉장히 골든 타임이에요. 이 이름도 골드 키워드야. 골드 타임이야. 또 게다가 왜 골드 타임이냐? 경쟁이 없으면 이때 상품 등록되어 있는 건 몇천 개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경쟁이 없으면 네이버 알고리즘 자체가 오픈바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상위를 차지하는 거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가 있어. 근데 그거는 그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오픈바이 적용이 안 돼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SEO 가이드대로만 작업을 해도 여러분들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로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해놓고 만약에 상위 노출이 좀 덜 됐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덜 됐어. 더 되면 더 팔릴 것 같아.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조금만 하면 돼요. 광고비를 조금 더 집행을 해서 외부 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토어로 끌어오게 되면 이 경쟁이 없을 때 상위 노출은 정말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상위 노출돼 있을 때 이렇게 286위, 252, 179위 찍을 때 여러분들께 트래픽을 받겠죠. 그러면 오가닉이죠. 오가닉 트래픽을 받고 일부가 구매가 일어나겠죠. 트래픽 곱하기 구매율, 이게 상위 노출의 도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위 노출로 박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뜰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순위가 떴을 때 여러분들 물건은 136이니까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하 몇십 벌은 나갔겠죠. 실제 우리 스몰 마케팅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신 어떤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뭐 그분이 키워드를 밝히진 않았어요. 그 게시판에 밝히진 않았고 의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장 월요일날 택배 싸기 버겨울 정도의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방식 그대로예요. 저희가 그런 거 고려해서 설계해 놓은 거고, 그 설계해 놓은 거를 지난 시간 스몰 마케터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콘텐츠에서도 그렇고 주구장창 설명했던 건데 실제 사용하고 실제 적용하는 일부 몇 분만 그런 성과를 본단 말이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판매 개수까지 업로드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하루에 한 건에서 4건 팔릴까 말까 한 건에서 4건 팔릴까 말까 한 물건이 하루에 113건이 넘어간 거예요. 100건이 넘어간 거예요. 10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런 위력이 골드 키워드에 있다. 왜 이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른 거 한번 살펴볼까요? 남성 캐시미어 롱코트 이거 살펴볼까요? 이거는 211위로 떠올랐네요. 211위. 없던 게 500이 밖에 있던 게 211위로 떠올랐다. 이것도 비슷한 시기네요. 아까 처음에 봤던 덕다운 코트랑 비슷한 시기에 떠올랐고, 덕다운 코트는 11월 초부터 떠올랐는데 이거는 안 떠오르다가 지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덕다운 코트보다 검색량이 그 뒤에 많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골드 키워드에서 나온다고 해서 100%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셀렉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최하값으로 잡아도 50% 정도의 확률이에요. 어차피 상품 소싱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류를 소싱한다고 하면 의류를 뭐 내가 거래하던 곳이면 거래처에서 샘플을 받아올 것이고, 아니면 한 벌 사와서 사진을 찍어놓고 만약에 안 나가, 판매자라면 당연히 한 벌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판매처에 환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50%가 아니라 10%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10%도 위험 부담은 없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다면 상세 페이지에 작업했던 노동량 정도?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상세 페이지 작업했던 노동량이 그 뒤에 물건이 많이 안 나간다고 해서 시간 괜히 썼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업 접어야 되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그런 마인드로는 사업 안 해야죠. 직장 들어가야겠죠. 상세 페이지를 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을 거고, 이미 상세 페이지가 돼 있으니까 그 물건이 지금 안 팔리는 건 좀 아쉬워도 어느 타이밍에 만약에 키워드가 떠오르면 덤으로 팔리겠죠. 이미 작업들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개념이면 성공 확률이 10%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은 50%예요.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좀 좁혀서 잡아요. 30% 잡으라 그래. 대신 그게 됐을 때 진짜 퍼포먼스 날 수 있는 거 다른 걸 말씀드리긴 하지. 근데 이제 뭐 공개적으로 설파해 드리는 것만 해도 50% 정도를 가지고 러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브랜드는 안 되죠. 남자 체크 더블 코트. 이거는 10월에도 안 떴네. 굳이 이것까지는 작업을 안 할 것 같아. 이해되세요? 이게 업로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건 좋은데 될 것 같은 그런 키워드가 몇 개 있으면 그거 상품 소싱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기 바쁠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거 패스. 그런 게 없다면 한번 해볼 것 같은. 이해되시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미리 안 찾아놓고 지금 라이브로 거의 제가 지금 즉각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희망적인 게 있다면 그래프가 2개밖에 없지만 우상향이야. 이건 좀 희망적이죠. 여기도 써있죠. 우상향의 기울기가 높을수록 급성장하는 키워드다. 이런 게 만약에 두두두두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 작업이 들어가서 이때 트래픽 받고 요때 또 올라오는 거 가지고 일부 구매가 이루어지면 상위 노출을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면 이제 우두둑 올라가겠죠. 이거는 경쟁이 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량도 많지 않아. 그 얘기는 초보도 상위 노출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상위 노출 최상위까지 안 됐어. 그러면 외부 트래픽 끌어오는 퍼포먼스 마케팅 일부 진행해서 최상위로 꽂을 수 있다. 그렇게 꽂기 쉬운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풀어드리는 거죠 지금. 단순히 인사이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다 정답을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왜?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그냥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새벽 2시 21분에 찍는 김에 다 공개해드리면 좋죠 뭐.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뭐가 이태리 남자 거 너무 감성적인데? 너무 감성적이라서 그런지 지금 떠올랐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의류를 2년 이상 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알겠죠. 그러니까 저 의류 사업하지만 제가 직접 소싱하진 않잖아요. 큰 틀에선 제가 관여하지만 인사이트 제공을 주로 하는 거고 광고를 주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식품을 하고 있다면 식품 카테고리에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 대한 계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발동해야 돼요. 저는 이태리 남자 코트 이걸 딱 보고 나서 지금 이제 딱 떠오르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며칠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가 떠오를 건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태리 남자 코트 되게 따뜻할 것 같진 않지 않아요? 되게 막 포근하고 덕다운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이게 12월에 1월에 과연 팔릴까? 그러니까 의류를 경험했으면 이거 바로 알 건데, 저는 의류 경험 안 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안 따뜻할 것 같아. 근데 간지는 날 것 같아. 그러면 선택해야죠. 간지를 찾는 사람에게 팔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따뜻한 거를 많이 찾는 그 범용성, 대중성을 바탕으로 내가 팔 것이냐,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소싱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진짜 지금 되게 급하게 막 소싱할 게 있는 게 아니면 저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 같은데 많이 팔릴 것 같진 않다. 좀 재밌는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코드릴 코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건 딱 느낌이 오네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떠올랐죠. 그리고 하향 같은데 결국에는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향 같은데 결국엔 상승이었어요. 지금까지 중에선 최고점이죠. 그러면 이때 남자 코드릴 코트를 이때 딱 보고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어. 그래서 작년에도 겨울에 코드릴 코트 그래도 좀 찾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현실에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면, 혹은 내가 직접 경험을 했다면, 코드릴 코트를 요때 준비하면서 이때 실제 가능성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때는 없었겠지. 없어도 괜찮아. 왜냐면 이거 뒤에는 그냥 놔두는 작업이에요. 이미 업로드 해놓고 이런 게 길어지면 상해 노출하는데 더 쉬운 기간이에요. 지수가 낮은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하기 더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작업해 놓으면 400이 300이니까 물론 뭐 100개씩 팔리진 않았을 거예요. 한 10개씩 15개 20개씩 팔렸다면 이것도 그 다음 상위 노출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0개까지 올라오면 요 제품 하나로 50개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키워드 하나만 보고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체크 롱코트 한번 볼까요? 이때 떴네. 이때 딱 이거는 10월 7일에 떠서 이때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요거 잡아 먹었겠죠. 요거 잡아 먹었을 거고, 요것도 일부 먹었고 지금도 일부 먹고 있겠죠. 만약에 이런 걸 그럼 업로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돼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키워드 세팅하는 법을 제가 더 공개해드렸었어요. 지금 6,000명이 넘게 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골드 키워드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연관 키워드,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내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 알고리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반 설명이 들어가고, 실제 스몰 마케팅 랩을 통해서 키워드 추출하는 법을 남자 캐시미어 니트 이걸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쇼핑 연관 키워드 들어가. 실제 이거 댓글 보니까 이러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 김태성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라는 대로
들어가니까 첫 페이지에 30분 만에 노출됐다. 물론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뛰어난 키워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략 자체가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뛰어난 걸 우리가 지금 1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경쟁이 2, 300위권에 있는 거에서 500이 밖에 있을 때 경쟁이 없을 때 들어가 있다가 이게 다시 2, 300위권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먹겠다라는 일종의 세부 키워드 전략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경쟁률이 약한 키워드부터 장악을 하자. 근데 우리 태성님께서는 이걸 바로 적용을 하고 30분만 노출됐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뭐 스몰 마케팅 자유 게시판 가면 많아요. 여러분들도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정리본은 뭐냐면 스몰 마케팅 랩 가입해라. 그래서 권한을 받아. 그래서 골드 키워드로 와.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를 눌러. 그리고 나서 수정을 눌러. 그럼 밑에 나와요. 나오는 것들을 쭉 봐. 이거 수정하는 권한은 2회만 주는데 이거 한번 나온 상태에서 이거는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다 클릭해봐요. 이런 뭐 브랜드만 빼놓고는 다 클릭해서 보면서 아 지금 뜬 것 중에 뒤에도 뜰 것 같은 거,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뜰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서 소싱할 수 있으면 소싱을 하고 샘플을 사올 수 있으면 샘플을 사와서 미리 상세 작업을 해놔. 네이버 SEO 가이드에 맞게. 키워드 같은 경우는 키워드 분석에 가서 남자 체크 롱코트를 봤다면 쇼핑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고 이걸 검색해서 키워드 분석에서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자 체크 롱코트인데 여자가 4분의 1이 검색을 하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상세 작업에 대해서 여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이 월등하네, 그럼 모바일 최저가를 잡으면 되겠죠. 일전 영상에서 디퓨저 같은 경우는 반이 PC였어요. PC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 드렸는데 이거는 얼추 80% 이상이 모바일이니까 그냥 모바일에 더 집중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자가 봤다는 건 남편 입히는 거겠죠. 뭘까요? 33세는 이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3세에서 35세 이후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감성에 맞게, 혹은 그들이 딱 꽂힐 수 있는 소고점을 잡아서 몇 마디 써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1위부터 순위권이 있는 것들 쭉 봐야겠죠. 이것들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키워드 분석 들어오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1위가 얼마에 팔고 있는지,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썸네일 어떻게 했는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보고 파악해야죠. 그전에는 일일이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내가 키워드 검색한 다음에 1위부터 순위에 있는 것들을 쭉 보고 다 훑어봤어야 되는데 이젠 제목 정도, 스토어 이름 정도, 최저가 정도는 그냥 볼 수 있다. 뭐 흔히 49자 이내로 하라는데 저는 통상 29자 이내로 해요. 21자 이내로 끊으려고 하고 29자는 안 넘기려고 합니다. 너무 긴 거는 경험상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내부 트래픽 일정 줄 수 있으면 좋고, 외부 트래픽을 주면 상위 노출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팩트이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놓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상식적으로 팔리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풀려도 이건 작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블랙 키워드가 있죠. 이거는 500이 있던 게 랭킹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97위였는데 오늘이 439위가 된 거죠. 즉 342 계단이 떨어진 거예요. 인기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것들도 며칠 지켜보다 보면은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아, 어느 타이밍부터는 내가 이거를 제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재고 관리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인사이트 드렸었는데, 소싱에 대해서 거의 전부를 푼 거죠. 이거 되면 계속 소싱해서 작업해서 올리고, 소싱하는 노하우도 늘어나고 작업하는 노하우도 늘어나겠죠. 잡다구리하게 막 올려놨어요? 아니죠. 한 카테고리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전문몰인 거죠. 전문몰이고 여러분들이 전문 상품을 소싱했으니까 그 소싱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죠. 거래처를 많이 만났으니까 인프라도 넓어졌겠죠. 상세 페이지 만들면서 SEO 작업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도 잡히겠죠. 여기까지가 다 공부가 된 거예요. 돈을 버는 작업을 기초적으로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공부가 된 거예요. 돈을 벌 준비를 하면서 공부가 됐으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안 팔려도 이게 다음 시즌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중에서는 10%의 확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0개 깔았다면 5개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쓰는 분들이 하루에 100개씩 터져 나가는데 5개면 500개예요. 택배 사기도 바쁘죠. 행복한 거죠. 박수 쳐드릴게요. 더 열심히 소싱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올라가는 거예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어요. 소싱 이런 질문 안 해도 돼요. 골드 키워드 보면서 작업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 스토어가 빨리 빅파워를 넘어서 프리미엄까지 갈 수 있게끔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콘텐츠 마치겠습니다. 2시 36분이죠. 전 또 이제 제 업무하러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이에요. 화이팅.